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찬원 군과 김희재 군이 뽕숭아 학당에서 벌였던 전화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뽕숭아 학당에서 이찬원 군과 김희재 군이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나 SNS에서 설왕설래 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유튜브를 하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자제를 하고 그냥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조금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찬원 올해 25세, 김희재 26세, 한국 나이로 24세, 25세, 한 살 차이죠. 김희재 씨가 한 살 많죠. 이 두 사람은 아직 철이 들 나이는 아닙니다. 물론 옛날 같으면 뭐 신랑과 장가 가서 애아버지도 됐겠지만 요즘 나이에는 40을 넘어도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한참 철든 영감들로 보여지기도 하죠. 때로는. 즉 부모님들의 용돈을 받았을 나이에 가계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 아주 든든한 청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일반 개인 생활로 돌아가면 아직도 그냥 철이 좀 들든 청년들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그날 왜 전화통화가 이렇게 좀 까십거리로 통화가 이루어졌을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남자들은 틈만 나면 서열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로 하든지 계급으로 하든지 직위로 하든지 남자들은 정복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부하로 내 밑에 누군가를 깔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복력 때문에 그렇죠.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들은 취미가 수다 떠는 취미가 같냐, 음식 먹는 취미가 같냐, 여행하는 취미가 같냐 이런 감성적인 문제로 친구도 사귀고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남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서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서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아마 이거는 군대 문화일 것 같기도 하지만 군대 문화도 그렇지만 저는 태생적 DNA 특성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땐 야 우리 오늘 계급장 띄고 얘기하자. 오늘 반말로 얘기하자. 이런 게임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걸 전제로 이찬원 씨하고 김희재 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이 객지입니다. 그러니까 코 묻은 친구들이 서울에는 없습니다. 다 새로 만들어야 될 친구들이고 형님이고 아우고 그렇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같이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어렸을 때부터 뭐 숙명적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 가하지만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 다 가창력이 우수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객지에 서로 와 있으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사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찬원 씨의 강점은 뭐냐? 이를 뒷받침해주는 쥐띠즈라는 정말 친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옥진욱이하고 황윤성하고 또 이찬원하고 이렇게 쥐띠즈 멤버들이 그냥 아주 친구처럼 찐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서 비교적 찬원 군은 조금 객지지만 덜 외로움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희재 군은 그런 것은 아직 없던 것 같아서 그래서 찬원이보다 비교적 조금 외롭고 좀 쓸쓸할 수가 있고 왠지 혼자 이렇게 홀로 들판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희재 자체가 김희재 씨 자체가 뭐 이렇게 또 외향적이지 않고 너무 점잖고 그렇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영웅 씨가 희재 씨를 많이 챙기고 있어요. 결도 곱고 하니까. 그러고는 있지만 또 희재 씨는 찬원 씨보다 지금 뽕숭아 학당이라는데 참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 희재 씨를 외롭게 할 수 있었다. 광고도 그렇고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이는 한 살 어린데 본인보다 좀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자신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날도 희재한테 전화해 하고 찬원 씨한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재 씨하고 찬원 씨는 소속사도 희재 씨가 나중에 소속사에 들어감으로써 소속사도 같은 소속사고 그래서 얼마든지 같이 만나고 친해질 사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날 전화 통화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아직 덜 친했구나. 더 친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평상시에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많은 만남을 갖고 살을 부딪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찬원 씨가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별소리를 다 해도 정말 찐으로 친한 브로맨스라면 술을 마셔서 전화를 해도 그게 용인돼야 되고 못생겼다고 뭐 형은 이렇게 못생겼어 반말로 그냥 매일 그 얘기를 되뇌이더라도 그게 통과가 돼야 되고 늦어도 괜찮고 잠을 좀 못 자도 동생이 전화를 하면 반가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가웠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방송이 안 되고 편집이 됐다면 몰랐겠지만 제작진이 그 방송을 편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작진에서는 재미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물론 이것이 또 좋은 기회로 작용이 돼서 뒤에서 혹시 찬원아 그날 미안했어. 내가 자다가 깨서 이러저러 했어. 이렇게 해서 둘이 봉합이 될 수 있겠죠. 아마 봉합을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더구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명웅이라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웅군이 어색하지 않게 이 상황을 잘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마무리하면서 찬원 씨가 이 형은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꼰대 짓을 하고 형님들께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들한테는 꼰대 짓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찬원 씨가 그래도 그나마 그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 그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완화되는 그 마무리가 그나마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이도 같고 하니까, 또 영웅 씨도 시제군도 좋아하고 찬원 군도 좋아하니까 아마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 두 사람이 더 친해져야 된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오해함이 없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날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